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다들 피감기관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송영무 장관님,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산업정책, 우리 산자부의 산업정책이 제대로 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 그리고 나름의 이제 철학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업기업들이 힘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것이고요. 대기업의 힘을 남용할 때 막게 해줌.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성장판들을 치워준다. 창업기업이 강한 강소기업이 되고 바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자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리뭉실하다라는 평가밖에, 같은 대전 출신이지만 그런 평가밖에 못 내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원하는 산업정책은 경제부총리가 말하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경제정책이 아닌,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내는 그런 구체성과 혁신성과 뭐랄까 집중성,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지금 산자부에는 산업정책실하고 산업혁신성장실이 있습니다. 이 두 부서를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산자부 최고 큰 부서예요. 3관 10과, 3관 12과 이렇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한번 담론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한번 대화를 좀 나눠가지. 가파라고 아십니까? 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세계 5대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이 다 5대 기업을 다 휩쓸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다 집착오에서 창업하고요. 기숙사 방에서 창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시가총액을 보면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은 1136조, 아마존은 1028조, 구글은 974조, 페이스북은 592조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18배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부 다 20세기에 등장한 기업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뭐 매출 총액 2018년 1분기 매출액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500조 채 안 되는 그런 1년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2018년 1분기 매출액만 봐도 애플은 무려 69조, 아마존은 58조, 구글은 37조, 페이스북은 14조 이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새로워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근데 우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촛불 정부, 소위 촛불 명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하는데도 차마 이 점은 제가 민망스럽습니다. 2014년도에 대기업 총수들의 내부자 거래를 그 부당이익을 막는 독점규제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감 물어와 주기는 오히려 16년도 대비 17년도 더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보이시죠? 네. 이 점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자, 이쯤 되면요. 기술 탈취, 기술 유출. 2016년 대비 2017년 저렇게 늘어났습니다. 규모 건수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액수는 커졌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지금 조금 숫자가 작아가지고 잘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축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부자 거래와 기술 탈취는 공정거래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죠? 네. 공정경제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성장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위 일자리 대책으로 작년 올해 18조 원, 24조 원, 40조가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최소 7조 2천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혁신 성장 부분 예산이 말해줍니다. 재정이 말해줍니다. 작년도 아니 올해입니다. 토탈 합쳐가지고 3조 남짓입니다. 기재부가 얘기하는 전략 부분과 8대 선도 부분에 8대 선도 부분 해봤자 2조 1,000억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전부 합쳐봤자 5조 조금 넘습니다. 전략 부분도 1조 4천억, 8대 선도 부분도 3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자, 일자리와 그리고 최저임금과 소득 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경제축인 동시에 다른 한 축으로 장관님께서도 강조하는 혁신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정 투자 부분에서는 족을 못 쓰고 있다. 조족지혈이다. 라는 판단이 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산업부 장관으로서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것 참 좋습니다.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내놓은 8대 혁신 성장 그러한 산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략 투자 부분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산자부 장관 일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 부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부 장관이 주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기재부에 맡길 일이 아니에요. 기재부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데 3조니 5조니 이러한 돈 가지고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이 가능합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의 핵심 요지는 성윤모 장관의 이름으로 과연 이것이 올해 2조 1,000억, 내년에 5조 이 돈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주도 성장이 가능한 것인지 네, 혁신 성장은 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물론 관심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재정 투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필요하고 꼭 중요한 부분에 정부가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를 받고 또 아니면 우리가 규제 완화라든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것들로 또 우리 산학연이라는 기술 혁신 주체들이 그거 혼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 해결형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즉 정부의 노력, 민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돼서 함께 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야만 혁신 성장의 결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재정 차원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의욕을 보여줄 때 시장에서의 사인도 좋게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는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혁신 성장의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내용들이 보다 더 기업들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우리 혁신 주체들이 함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희 정부 또 특히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